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드디어 이 GMP 플랫폼을 이용한 현대의 첫 전기차 아이오닉5가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컨셉 분석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해외 시장에서 아이오닉5의 직접 경쟁차가 될 폭스바겐의 ID4, 스코다의 에냐, 그리고 닛산의 아리아와 비교하면서 아이오닉5의 상품 특징, 강약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차격이 다르고 고객층이 완전히 달라 부분적으로만 비교하려 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폭스바겐 ID4는 작년 말부터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22년부터는 미국에서도 생산 예정입니다.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핵심 전략차로 연간 50만 대 판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닛산의 아리아는 적자에 허덕이는 닛산을 턴어라운드 할 전략차로 포지셔닝하면서 작년 7월에 공개되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현대 아이오닉5는 외관 스타일 디자인부터 파격적입니다. 파라메트릭 픽셀이니 클램쉘 후드 구조니 여러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SUV보다는 CUV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레트로를 테마로 하여 샤프한 캐릭터 라인과 사각의 램프 디자인으로 강력한 개성을 가진 차로 만들었네요. 도어 손잡이, 카메라 타입 리어뷰 미러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고와 후드를 가는 아이오닉5의 전면 이미지는 SUV 본연이 강인함을 추구하는 고객들보다는 좀 더 시계성이 높은 승용차를 원하는 고객층들에게 소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성이 강하다 보면 고객들 사이에서는 다른 차보다 더 큰 호불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경쟁이 예상되는 모델들은 기존 SUV의 스타일 디자인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폭스바겐 ID4는 클린하고 물 흐르는 듯한 다이내믹한 프로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강점으로 하는 가늘고 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후드를 전체적으로 높게 보이게 하는 하부 그릴과의 조화도 좋은 편입니다. 반면 닛산 아리아는 슬릭하면서도 시크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심플함 속에서도 강한 SUV를 주장하는 듯합니다. 역시 얇고 긴 헤드램프와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V자를 연상시키는 그릴 부처리는 파워감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드의 도어 핸들 디자인이 너무 고전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아이오닉5의 휠베이스는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의 형제차인 스코다의 에냐 대비 전장은 작지만 가장 긴 휠베이스를 실현하였습니다. 기아 CV, 현대 팰리세이드보다도 100mm가 길 정도입니다. 내부 공간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시죠?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프론트 리어 오버행은 경쟁 모델 대비 185mm에서 250mm 정도 짧습니다. 짧은 오버행이 되다 보면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전방 충돌 성능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경쟁사보다 작은 오버행 공간에서 어떻게 충돌 대응 성능을 개발했는지 그들이 고생했던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미국 NHTSA나 한국 유럽이 NCAP의 안전 테스트 결과가 벌써 궁금해집니다.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현대차의 엔지니어링 실력의 우수성을 크게 증명하게 됩니다. 긴 휠베이스는 리어 오버행을 짧게 하여 화물실 공간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데 이번 현대 아이오닉5의 화물실 용량 540리터는 스코다의 에냐보다 작지만 폭스바겐 ID4와 신형 투싼과 동등 수준으로 실사용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현대차 연구원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대의 이 GMP 플랫폼은 19인치, 20인치, 21인치 세 가지 휠을 탑재할 수 있으나 아이오닉5의 경우는 제네시스와 차별하기 위하여 닛산 아리아처럼 19, 20인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아 CV도 제네시스 JW에게 21인치 휠을 양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코다 에냐는 모 브랜드엔 폭스바겐의 ID4보다 먼저 21인치 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전략에서 현대 기아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경쟁 모델과 차별되는 포인트 두 번째는 사이드 뷰 미러라고 봤습니다. 통상 백미러 하는데 그냥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백미러는 프론트 윈도우나 도어 바디에 부착됩니다. 아이오닉 5의 백미러는 프론트 윈도우 맨 앞쪽 공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라면 이 차급의 아이오닉 5 방식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시계성도 도어에 부착된 백미러보다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수바루는 고객에게 안심과 즐거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바루는 주행 시작 전 사고가 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영차 안전 개념을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수바루의 백미러는 대당 15,000원 이상의 추가 원가 부담을 안으면서도 전 차종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하는 것처럼 백미러를 도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나 닛산 아리아도 도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 아이오닉 5는 경쟁 모델과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배경에는 아이오닉 5의 경우 코스트 다운 부담이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기차는 당면 수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함께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프론트 윈도우에 탑재하는 기본형 백미러로 원가를 절감하고 옵션으로 설정한 카메라 타입 백미러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아 CV와의 차별화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오닉 5의 카메라 타입 백미러에 대한 인상은 우선 외관적으로 사이즈가 아우디의 이트론이나 혼다 E에 탑재된 것보다 약간 큰 편으로 보이는데 실물에서도 이렇다면 하이트한 이미지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의 사양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혼다 E 정도로 좀 더 세련되게 디자인한다면 와우 하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점 때문에 이 차급의 카메라 타입 사이드 뷰 미러를 탑재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우선은 가격 측면입니다. 이 시스템은 재료비만 해도 1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옵션 가격으로 최소한으로 설정해도 150만원은 될 텐데 여러분 선뜻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측면은 미러의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 때문에 미러 방향을 쳐다보는 쪽에 화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우디는 도어 안쪽에 화면을 설치하여 고급감을 실현하였고 혼다는 아이오닉처럼 대시보드 좌우 양 끝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러 바로 옆에 디스플레이를 좌우 각각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그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주도하고는 테슬라는 이 사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8개의 카메라를 외부에 장착하고 있어 이 사양을 운영할 만한데도 적용하고 있지 않네요. 자, 실내 디자인을 한번 리뷰해볼까요? 아이오닉 5의 디자인 파격 개성을 추구하는 노력은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각 부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소 비어만 사장이 이 GMP 플랫폼의 장점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된 항목이 실내 공간이었을 정도로 아이오닉 5에는 공간 용도를 극대화시키는 아이디어들이 여기저기 실현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바로 슬림한 칵핏 디자인과 화면 두 개를 연결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콘솔 이름하여 유니버설 아일랜드입니다. 폭스바겐 ID4의 실내 레이아웃은 지금까지 보았던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폭이 작고 긴 센터 콘솔 적용으로 운전석, 조수석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한 편입니다. 대시보드에는 버튼이나 스위치가 상당히 없어져서 거의 대부분이 조작을 터치 스크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인치, 12인치 디스플레이의 작은 사이즈의 존재감은 프론트 글라스에 투영되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완된 느낌입니다. 운전자의 눈 위치에서 3m에서 10m 앞에 문자와 숫자 큰 화살표가 투영되면서 글라스 너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교통 환경에서도 알기 쉽게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닛산 아리아는 전기차 플랫폼 특징을 살려 히터 유닛 등을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시보드를 슬림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센터 콘솔을 운전석 시트와 연동하여 움직일 수 있게 개발하여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 확 트진 여유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닛산 아리아의 센터 콘솔 개념은 아이오닉 5의 유니버설 아일랜드와 매우 비슷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네요. 파노라믹하게 연결된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닛산 아리아의 개성입니다. 각종 버튼 대신 차에 전원이 들어오면 아이콘들이 떠오르게 한 햅틱 스위치 구성은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가 강조하는 유니버설 아일랜드 용도 효용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용도 개념은 이 GMP 플랫폼이 장점 소개 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하차용이 2열에 있는 잔여 케어 다용도 시트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승하차용이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조수석을 거쳐 운전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기에 어떤 경우 발생할까요? 차를 최대한 벽이나 옆에 차에 가까이 파킹했을 때 바로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라고 보입니다.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는 효율이 약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 주차 기술도 있고 주차장에서 자기 위치로 차를 불러오는 기능이 2-3년 후면 매우 보편적인 사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승하차용이라고 주장하는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2열에 있는 잔여 케어 시트 다용도 효용도 있겠지만 저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공간 활용성이 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마치 카니발 7인승의 2열 시트 기능을 앞좌석으로 옮겨놨다는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주행 중에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가장 이 공간을 효용 있게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는 한마디로 콘솔과 함께 롱 슬라이딩과 큰 각도로 시트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는 변속 레버 위치, 실내 거주 공간 비교, 자율주행 기술 레벨, OTA 기능, 그리고 배터리 성능과 항속거리 등을 비교합니다. 2부도 놓치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